안녕하세요. 저는 치기공학과 2015-0835 김민재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번에 인공치 수리 선행학습 영상을 통해 인공치 수리에 대해 30분 스피치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 이렇게 30분 스피치를 해보는 것이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아마 1학기 때 총이치 기공학 수업을 듣지를 못해서 그때 수강 신청을 실패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가 되어서야 듣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지 이 영상 만드는 게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오후 2시부터 계속 이 영상을 찍으면 소리가 안 나오고 화면이 안 나오고 하는 등의 실패를 거듭거듭 하다가 이렇게 영상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1학기 때 저는 수업을 듣지 못해서 좀 남들보다 부족하고 좀 뒤처지는 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공치 수리, 저는 이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공치 수리 이 단원이 내용이 그리 많지가 않고 또 이것만 하자니 뭔가 이런 총이치 수리라는 큰 단원에 있어서 좀 흐름이 끊길까봐 인공치 수리를 한번 학습해보고 다음에 의치상 수리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두 번째인데요. 이렇게 어떤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선행학습하고 이렇게 내가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듯이 또는 나 스스로가 정리를 하되 쓰는 것 대신 말로 함으로써 좀 더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많이 미비한 점들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 인공치 수리. 이 인공치 수리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는 어떤 총괄적인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우리는 이 총이치 수리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총이치 수리라는 단원은 의치상 수리, 인공치 수리, 그리고 의치상의 조직면 개조, 그리고 의치상 개조 이렇게 네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원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저번 주에 의치상 수리에 대해서 배워봤었고 이번 주는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인공치 수리 어떨 때 인공치를 수리를 해주는 것일까요? 일단 이 인공치 수리는 의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그러니까 술자 혹은 기공사가 의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환자가 사용할 때
기능장애 및 취급 부주의로 인공치가 파절되거나 부러지거나 탈락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의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형태의 크기와 색상을 선택해서 본래 파절 전의 의치가 되도록, 그러니까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치의 탈락 및 파절의 원인 무엇이 있을까요? 왜 탈락하고 왜 파절이 되는 걸까요? 일단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6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치 탈락 및 파절의 원인. 첫 번째, 도치 배열 시 전치부의 유지핀과 구치부의 유지공을 너무 많이 삭제한 경우. 두 번째, 메모르 왁스 제거 시 레진치에 잔여 왁스가 묻어있는 경우. 세 번째, 큰 인공치를 선택하여 치조제에 너무 가깝게 배열한 경우. 네 번째,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다섯 번째,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여섯 번째, 환자의 부주의 등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이 6가지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예민하게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은 학생이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임상에 나가서 기공사로서 활약을 할 때 우리는 이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 과연 어떤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료에서 그 기공 과정의 하나는 재료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의 온도나 시간, 압력 등으로 작업을 함에 있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 5번에 같은 경우 레진 전입 시 전입 압력이 큰 경우, 이것도 그 일종의 기공 과정에서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공 과정에서는 재료의 매뉴얼, 그리고 이 온도, 시간, 그리고 압력,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치 수리는 인공치 수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수리 과정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공치 수리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인공치의 파절이나 탈락되는 경우에 제거 및 기초 작업. 두 번째, 퍼티로 인덱스 체득. 세 번째, 레진 전입. 네 번째, 다듬질과 연마. 이렇게 4파트로 나눠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인공치의 파절이나 탈락되는 경우에 제거 및 기초 작업. 먼저 이 첫 번째 파트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크게 또 3가지의 과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덴처를 이용하여 조직면 손상이나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파절 치아를 삭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순협측 부위는 신미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아무래도 예민한 부위라 삭제량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설측은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없는데 순협측은 좀 주의 깊게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인공치 수리 단계가 있습니다. 인공치 선택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인공치 선택은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걸까요? 이 인공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쉐이프, 형태와 크기, 색상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인공치와 비슷한, 동일한 형태의 크기와 색상을 잘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이러한 인공치를 고정시키는 건데요. 왁스로 인공치를 고정시켜 주는 건데, 설측에서 왁스로 인공치 위치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퍼티라는 재료는 아직 1학년, 2학년들한테는 다소 낯설 수가 있고, 많이 다뤄보질 않았고, 많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하는 이유는 절단연과 내면의 일치상 변연부를 정확히 인기에서 체득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퍼티 인덱스로 체득하고 경화가 되고 다 굳게 되면은 제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왁스를 제거시켜주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치 치조면이나 설면의 유지공을 형성시켜줍니다. 이 치조면과 설면에 유지공을 형성시켜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적이고 화학적인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고요. 이 주입되는 레진과의 결합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유지공 형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파트도 끝이 나고요.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레진 전입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레진 전입 단계는 제가 간략하게 6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레진치 재위치. 두 번째, 인덱스 재위치. 세 번째, 설측에서 레진 전입. 네 번째, 전입 완료. 다섯 번째, 중합. 여섯 번째, 중합 후 인덱스 제거 등으로 나눠 보았고요.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레진 전입 단계도 끝이 나고요. 네 번째, 다듬질과 연마. 이 다듬질과 연마는 기공 과정, 기공 작업에 있어서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마지막 단계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보철물의 결과를 보여주기 바로 직전에 해주는 것으로서 정말 중요한 작업인데요. 이 다듬질과 연마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퍼미스로 물을 묻혀서 다듬질해주고 루즈로 연마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과잉의 인공치 수리에서는 과잉의 레진을 다듬질해줍니다. 이 과잉의 레진을 다듬질해준다. 이 레진을 반복적으로 첨가해서 축성해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레진이 액상이다 보니까 좀 과잉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뭐 술자의 어설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흘러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다듬질과 연마 부분에서 다듬질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듬질과 연마가 완료되고 나서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수리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파절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시켜봅니다. 우리가 이 청이치 수리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점은 얼마나 이제 파절 전의 형태로 정확하게 되돌리느냐, 그래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느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절 전과 후를 비교를 통해서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공치 수리 단원이 끝이 나는데요. 이렇게 인공치 수리 단원이 끝이 나고 나는데, 지금 인공치 수리 단원이 좀 다른 단원들에 비해서 어떤 내용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용이 적고 약간 다른 단원에 비해 좀 간략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래서 이렇게만 끝내게 되면은 뭔가 이런 학습의 흐름이 끊긴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우리가 왜 전 단원을 배우고 지금 인공치 수리를 배우는지까지 한번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의치상 수리부터 다시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인공치 수리까지 연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가 의치상 수리는 저번 주에 우리가 자세히 다뤄봤기 때문에 그렇게 화면을 통해서 정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략하게 핵심 위주로 빠르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치상 수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자료의 화면보다는 어떤 저의 구두로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총이치의 수리, 이렇게 총이치 수리라는 단어를 배웠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의치상 수리 그리고 인공치 수리 단어를 배웠습니다. 이 의치상 수리, 의치 사용 시 의치상이 파절되거나 잠김이 생겨 수리할 경우가 있을 때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리해 주는 것이고요. 파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공 과정의 결함, 환자의 취급 부주의, 교합 불량, 적합 불량 등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고요. 기공 과정의 결함, 이거 정말 기공 과정의 결함에는 왁스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인공치와 의치상의 간격으로 얇아진 경우. 두 번째, 치조제의 근접 배열 및 협축으로 벗어난 배열. 세 번째, 잘못된 매몰 과정과 무리한 치출. 네 번째, 연마 시 부주의로 의치를 놓쳐 바닥으로 떨어져 파절되는 것. 이렇게 봤었고요. 환자의 취급 부주의. 이 의치라는 게 우치약 틀니를 말하는 것이다 보니 주로 환자분들이
어르신들, 노인분들이라 뭐 떨어뜨리시거나 그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합불량, 적합불량. 이 교합불량과 적합불량은 뭐 치조정선을 벗어나거나 치조제에 부적합하거나 그럴 경우에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합불량, 적합불량도 결국 기공과정의 결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공사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파절의 원인이고요. 이렇게 파절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기공과정의 결함, 환자 취급 부주의, 교합불량, 적합불량 등으로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 상악의치로 실습을 했는데 상악의치는 주로 정중선 부근에서 파절이 잘 일어납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파절은 뭐 여러 가지 의해서 파절이 나오겠지만 좀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 두 번째, 재료의 필요에 의한 파절. 이 강한 충격에 의한 파절은 생각보다 본 상태로 되돌리기가 쉽다고 하는데 재료의 필요에 의한 파절은 아무래도 좀 재료의 필요에 의한 파절이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기가 힘들고 그냥 근원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 분류 방법에 대해 우리가 중요하게 배웠었는데요. 수리 분류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순 수리와 두 번째, 복합 수리로 나눠집니다. 단순 수리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수리, 두 조각으로 파절되었을 때의 수리를 의미하고 복합 수리는 여러 파편으로 파절된 의치를 수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복합 수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었죠. 복합 수리는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 조각으로 파절이 되다 보니 한 조각 파편이라도 없어진다면 기공실에서의 작업이 불가능해지고요. 정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수리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없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는데 아주 번거로운 해결책이라 다시 그 해당 환자를 불러서 그 환자의 구강 상태를 본을 떠서 다시 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래처인 치과와 환자에게서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임상에 나가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의 분류까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치상의 수리 과정. 의치상의 수리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치상의 수리 과정은 크게 첫 번째 파절 부위 접합, 두 번째 석곡화 체득, 세 번째 파절선 형성, 네 번째 핑크 장화주갑 레진 전입, 다섯 번째 다듬질과 연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 의치의 수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거 핵심부터 잡고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정확도의 좌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만 말을 하면 너무 함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얼마나 파절 부위를 파절 전의 의치로 정확하게 접합시키느냐가 정말 이 의치 수리 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핵심,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이론, 이 핵심을 가지고 이제 수리 과정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절 부위의 접합. 일단은 파절 부위를 접합을 시키기 위해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티키 왁스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파절 부분에 스티키 왁스를 녹여 고정을 시켜주는데 이 스티키 왁스의 접착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좌우에 금속의 스틸보로 부목을 설치해 줍니다. 단 전방 부위는 스틸버나 부목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신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석고화 체득이 있는데요. 이 석고화 체득은 파절 의치가 정확하게 고정되었으면 석고를 이용하여 고정된 의치의 전방면에 체득을 해줍니다. 이때 언더컷이 있으면 릴리프나 블락아웃을 해주고요. 파절 부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해줍니다. 파절 부위를 중심으로 폭넓게 해주는데 이때 폭넓게 해주는 이유는 의치가 안정된 폭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 석고가 굳으면 스티키 왁스와 부목을 제거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석고화 체득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희 수혈반 실습 학생들은 이렇게 석고화 체득 과정까지 실습해 보았고, 아직 파절선 형성은 하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그래도 우리가 교수님이 올려주신 선행학습 영상 등을 통해서 배워보았으니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절선 형성은 일단 파절선을 중심으로 양측을 조직면의 연마면을 향해 V자 형태로 배배를 부여해주는 것과 이 파절 부위에 도브테일 컷을 형성해주는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해주는 이유는 결국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적, 화학적 결합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고요. 특히 V자 형태로 배배를 부여해주는 경우 이제 레진 주입 시 결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본딩 에어리어를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브테일 컷. 도브테일 컷이 좋긴 한데 이 연마기구로 불규칙하게 형성을 해주는 것으로 기계적 화학적 결합을 부여해주기 위해 해주는 것이지만 단 전치부에서는 도브테일 컷을 형성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신미성을 위해서 단순 결합력으로 처리해주고요. 그래서 전치부는 V자 형태의 베벨만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파절선 형성도 끝이 나고 네 번째 핑크 장화중합 레진 전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핑크 장화중합 레진 전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레진은 뭐 여러 가지 레진이 있겠지만 주로 자가주갑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중압기에서 중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레진을 채우는 부위에 변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왁스로 단단히 고정해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액상으로 파절 부위에 반복적으로 첨가 및 축성을 해줄 때 이때 의치상 부위보다 두껍게, 그리고 이 레진이 액상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위에 유입되는 것을 주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색조 변이는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색조 변이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에 묻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레진이 손에 피부에 닿으면 그렇게 좋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과정을 끝마치고 이제 압력중압기에서의 중압을 해주는데,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가중압 레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압력중압기에서 중압을 진행합니다. 근데 뭐 수업 시간에는 따뜻한 물로 진행을 한다고 하네요. 이 압력중압기의 3박자, 3요소, 저번 시간에도 다뤄보았는데 뭐였죠? 온도, 시간, 압력. 이 3박자 중요합니다. 이게 기공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주요 기능으로는 첫 번째 온도 제어, 두 번째 타이머 기능, 세 번째 압력기 제어 장치,
말 그대로 이제 레진의 매뉴얼에 맞게끔 그런 기구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압력 중압기 자체에서는 이렇게 압력 중압기에서 중압을 한 후에 이제 다섯 번째 다듬질과 연마 다듬질과 연마를 그 전에 저는 여름방학 때 잠깐 덴처기공소에서 압력중압기를 한번 써봤는데 압력중압기를 한번 사용해봐서 그런지 이 온도, 시간, 압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느껴볼 수 있어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교수님이 영상에서 압력중압기를 설명해 주실 때 좀 많이 와닿고 이해가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력 중압기에서의 중압 단계가 끝이 나고 이제 다듬질과 연마 파트로 넘어가는데요. 퍼미스로 물에 묻혀서 다듬질을 한 후에 이제 루즈로 연마를 시켜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이 나면은 의치상 수리가 완료가 되는데요. 의치상 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절 전 의치로 얼마나 정확하게 접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하는 이유는 파절 전 의치로 수리하여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거. 저번 시간에 이러한 중요한 점을 중심으로 우리는 의치상 수리를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자, 이제 인공치 수리 한번 마저 빠르게 보실까요? 인공치 수리 아까 앞서 말했듯이 크게 네 파트로 나눈다 했고요. 첫 번째, 인공치의 파절이나 탈락되는 경우의 제거 및 기초 작업. 자, 이쪽에서는 해야 된다는 게 덴처벌을 이용하여 조직면 손상 부위나 변형이 초래되지 않을 정도의 파절 치아를 삭제해 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수렵 측은 삭제량을 최소화시키고 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인공치 선택. 이때는 의치의 인공치와 동일한 형태, 크기, 색상을 선택해줘야 되고 세 번째, 왁스로 인공치 고정. 왁스로 인공치를 고정해줄 때는 설측해서 왁스로 고정시켜주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 퍼티로 인덱스 체득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왁스로 인공치 고정 후 퍼티로 인덱스를 체득해 주는데 이때 절단 연과 의치상의 변연부 부분을 확실히 체득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퍼티로 이 인덱스를 체득한 게 굳어지고 그러니까 경화가 되고 나면 제거시켜주고 그다음에 왁스도 같이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 치조면이나 설면에 유지공을 형성시켜 주는데 해주는 이유는 제가 뭐라고 했죠? 주입되는 레진과의 기계적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과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레진 전입 단계로 넘어가서 제가 레진 전입 단계에서는 간략하게 6가지 단계로 처음에 아무래도 우리가 총이치라는 과목은 정말 넓은 범위에 정말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공 과정이 모여 있다고 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이 과정들을 먼저 저는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세세하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진 전입 또한 정말 세세하게 들어가면 있겠지만 아직 우리는 생소하기 때문에 2학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6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진치의 재위치. 두 번째, 인덱스 재위치. 세 번째, 설측에서의 레진 전입. 네 번째, 전입 완료 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압. 여섯 번째, 중압 후 인덱스 제거. 이렇게 6가지로 보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다듬질과 연마. 다듬질과 연마, 특히 인공치 수리에서는 다듬질과 연마에서 특별히 그런 건 없겠지만은 과잉의 레진을 다듬는다. 이 점 명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완성된 후에 그냥 단순히 끝마치는 게 아니고
파절 전과 후를 비교를 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접합이 되고 얼마나 정확하게 수리가 되어서 얼마나 파절 전의 의치로 되도록 갔는가, 그래서 얼마나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얼마나 환자 구강에 다시금 위치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의치상 수리부터 인공치 수리까지 훑어보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아무래도 좀 긴장도 하고, 아무래도 좀 다른 학생들의 영상에 비하면은 좀 많이 어설픈 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점들은 제가 좀 더 노력하고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치상의 수리와 인공치 수리, 우리는 이 두 단원을 확실히 배워서 이제 다음 주 실습 시간,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다음 주가 추석이라서 수업은 하기 힘들겠지만 다음 주 수업 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 6교시 2시에 실습 시간에 인공치 수리, 저희 반은 이제 석고코아 체득 과정까지밖에 못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인공치 수리 부분까지 원활히 수업이 진행되도록, 원활하게 자기 주도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